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간지남이랄까? 이상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하지만 얘한테는 엄청난 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헛소문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고, 자신에게서 더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잘생겼으니까. 게다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니까. 근데 나는 잘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추워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삶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까지 추워졌어요. 제가 원래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곧 죽어도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별개고요. 저는 완전 무도키즈예요. 진짜 많이 봤고 지금도 보고, 저는 샤워할 때 무조건 그거 하나 켜고 시작하거든요. 그 오븐 순삭에서 나오는 그거 켜고 그거 보면서 한바구음 지으면서 씻습니다. 그래서 무도키즈 분들 대환영이고요. 아닌 분들도 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네요. 너무 좋아하고 짤도 모으고 짤 주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소설을 읽을 때,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거 올리거나 이럴 때 저도 모르게 좀 무한도전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고 떠오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웃기게 생각했던 게 하하 유니버스였거든요. 이게 되게 내성적이지만 인기가 많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근자감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소재가 소설에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럿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거 3권을 좀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완전 뭐 그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의 결이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한 거를 가져왔으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소설은 뭐냐면, 자신은 되게 이쁘고 잘생긴지 모르는데 자기 옆에 막 몇 명의 이성 친구들이, 근데 얘네들이 나 몰랐는데 나를 좋아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애랑은 잘 안 돼. 그래서 얘랑은 못 엮이고 나를 좋아하는 어떤 애들이랑 살짝 막 엮이다가,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애랑 어떤 우연의 계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막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잘 되는 이런 소설, 뭔가 읽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이거 소설 하나 뚝딱인데, 아무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완전 다른 결이죠? 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한 5분만 더 들어보시고, 일단 이 소설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 정말 없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내성적인 주인공이 친구가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막 감정 표현이 막 엄청 풍부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스토너라는 주인공 주변에는 약간 은근히 사람들이 계속 꼬이고, 이 스토너가 영향력을 조금씩 발휘를 합니다. 근데 인생이 자꾸 나를 시험하는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나를 막 성장시켜. 근데 나는 잘 몰라.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사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이라서 막 어떤 부분이 너무 재밌고 어떤 부분이 유별나게 재밌는 포인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런 소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스톤은 사실 이 농부의 아들이었거든요. 되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아빠의 이 농업을 이어가는 게 이 가족들에게는 뭐 정해진 룰이었겠죠? 그러나 이 스토너는 대학교를 가서 전공을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이 농업 활동을 더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학교를 간 거였는데, 영문학 강의를 듣고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부모님 몰래 전공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스토너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문학을 만나게 되면서 아예 자신의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농업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만나나 했는데 이때부터 완전 인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자신이 첫눈에 반한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사실상 망한 결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도 점점 뭔가 지루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 교수들과도 조금 안 좋은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친한 친구는 또 죽고, 자신의 아이와는 좀 멀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불륜 아닌 불륜을 또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진짜 멀리서 보면 정말 개미 같은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이 스토너는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되게 묵묵하게 잘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가님의 필력 때문일지 아니면 주인공에게 빠져들어서일지 모르겠는데, 이 스토너라는 주인공이 되게 멋있게 느껴져요. 되게 막 간지남이랄까?
이상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풀어내기에는 되게 많은 굴곡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걸 좀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책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설이 아주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색채가 없는 다사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입니다. 이 주인공, 이 다사키 스쿠루고요. 더럽게 말이 없어요. 진짜 말이 없는 친구고, 제목부터 나와 있지만 색채가 없는 다사키 스쿠루예요. 그러니까 회색 분자라는 소리예요. 진짜 아무런 무색무취에 영향이 없는 인간이다라는 건데, 그냥 기차역을 좋아해요. 그냥 하염없이 막 지하철역 가가지고 도쿄역 지하철 지나간다 막 신칸센 막 이렇게 이런 애인데, 친구들이랑 어울리긴 어울리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존재감 없는 그런 느낌? 근데 문제는 뭐냐? 인기가 많아요. 왜냐? 잘생겨 없으니까. 게다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니까. 짱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인기가 샘나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신의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자신한테 손절 소식을 알립니다. 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날 버리고 억까하고 손절당하고, 그 이유도 말을 안 해줘. 근데 그렇게 대학교에서 새로 알게 된 친한 동생한테도 손절당해요. 그래서 억가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꾸역꾸역 살아가서 이 시절을 지나 30대가 됩니다. 30대가 된 이 스쿠르에게는 결혼하고 싶은 어떤 여자가 생겨요. 연상의 여자인데, 이 연상의 여자와 알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연상의 여자에게 패배감이 좀 비춰졌나 봐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그 과거를 다 정리하고 와라. 그래야 나는 너를 진정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 스쿠르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자신을 손절했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고향도 가고, 그리고 뭐 외국에 있다는 애를 찾아서 핀란드도 가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왜 자신이 손절당했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누가 나를 좋아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가 죽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헛소문이 있었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소설이고요. 흥미 요소를 말해드리자면, 그 결혼하려 했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아주 대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 결말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저도 갑자기?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도 재밌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야말로 뭔가 하하 유니버스의 끝판왕 소설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소설인데, 사실 좀 비주류 소설로 추천하려고 해서 그렇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소설들이 좀 대부분 다 약간 이런 하하 유니버스의 감성을 짙게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하지메고요. 이 하지메는 굉장히 말이 또 없어요. 또 없어. 되게 막 그냥 냉철하고 냉소적인 그런 주인공을 이 하루키 작가님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냥 평범한 그냥 그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하던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재즈바를 운영하고 그렇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얘한테는 엄청난 과거가 있거든요. 이 과거로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되게 중요하고, 내 의사표현을 꼭 해야 되고, 나만의 감성을 모두가 다 알아줘야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과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마모토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시마모토는 주인공 하지메가 좋아했던 소녀고 짝사랑했던 대상이에요. 자신은 짝사랑하고 이 시마모토도 왠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러다가 이게 뭐 점점 진학하면서 나이 먹으면서 멀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짝사랑은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결혼도 하고 아기가 생기고 좋은 가족들 다 생겨도 이 짝사랑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짝사랑 시마모토에게는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소아마비를 걸려서 다리를 좀 절뚝절뚝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마모토 같은 여성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길에서. 그래서 쫓아가요. 막 쫓아가서 미행하고 이러다가 약간 좀 미행범 같기도 하지만 어떤 같은 카페에 들어갔다가 아무튼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시마모토가 자신에게서 이제 더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재즈바가 아까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하면서 막 잡지에도 실리고 이러니까 시마모토가 이 재즈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 전개가 되는데요, 이야기가. 이 소설은 언뜻 보면 뭔가 좀 사랑 소설 같기도 한데 결국에는 주인공 하지메가 혼자만의 감정에 갇힌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정의 여운, 그리고 설렘을 느끼는 나, 그리고 예전 기억을 불러오는 그 향수 같은 존재인 시마모토. 그러니까 시마모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향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는 나에게 너무 고마운 과분한 가족들이 있고 이런 좋은 직장이 있고 하지만 이런 걸 다 내팽개에 칠 정도로 과거를 막 해결을 못했으니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헤쳐나가나 이거를 다루는 소설이고요. 결말에 있어서는 좀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자의식과인가 낭만이 아주 뒤섞여 있는 그런 하 유니버스의 묵직한 혼종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비난하는 것 같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마치겠고요. 또 다른 추천을 할 수 있다면 또 만들어 보고 싶네요. 뭔가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제로 만들어서 다양한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류의 소설이 또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런 소설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까면서도 애정이 있으니까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